1,200조 원에 달하는 이 가계대출을 줄여보겠다. 이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은 벌써 잔뜩 움츠러들었는데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연결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는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106조를 넘어서 1,200조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거치식 대출이나 이자만 내던 방식에서 비거치식이나 이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게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 이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상환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내는 방식이죠, 이게.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일시 상환 거치식 대출 상환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3년 내지 5년간 이렇게 이자만 내다 원금을 일시에 갚는 걸 1년 이내로 줄인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대출을 담보만 의존해서 주던 것을 이제 소득까지도 증빙해야만 대출을 받게 돼서, 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주던 그 소득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 대출을 못 받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금리도 이제 변동금리 상품일 경우에는 그 변동금리가 향후에 올라갈 걸 가상한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대출을 준다든지, 또 지금까지 그 다른 곳에 있던 부채도 이자만 감안하던 걸 포함해서 이제 전체 대출 속에 포함시켜서 대출을 금액을 정한다든지, 네. 이렇게 좀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TI LTV처럼 이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나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을 60%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할 상환을 의무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대출이 좀 이제 어려워져서 아마도 주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분양 물량은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은행이 개인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이 아파트 집단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결국 이 저축은행 같은 이 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집단 대출은 이제 한 번만 규제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물건을 팔거나 할 때는 이제 규제를 받는데요. 그래서 주택 매매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주고, 이 대출이 이제 아마 재고주택 시장에서 구입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이 집단 대출은 놔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고주택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 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도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확률도 있습니다. 네. 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는요. 이번에 시행되는 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공급 물량 과잉론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3대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호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벌써부터 매매 시장이 아마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문제는 이제 몇 년 만에 살아난 부동산 시장이 이번 대출 규제로 아마 다시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내외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까지 규제하게 되면은 아마도 부동산이 다시 얼어붙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일단은 좀 얼어붙을 것이다. 네네.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까지 이 규제 대책으로 돌아서기 전까지 이제 완화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규제 완화 정책이 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좀 시장에 가깝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2013년도가 되겠죠. 네네. 3월 12일 날 소정환 장관이 이제 국토부 장관 취임을 했는데요. 네. 취임해서 바로 4일 대책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었습니다. 네네. 이게 시장이 얼어붙었던 시장을 이제 풀려고 살려놓은 지가 1년 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다시 이제 옥죄는 꼴이 됐는데요. 다시 이제 이게 어두운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않겠나.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너무 강제로 이렇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물론 가계대출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좀 어느 정도는 시장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런 것이 있네요. 정부의 규제와
또 이제 네. 시장의 심리적인 관망세가 좀 지속되다 보면 오히려 이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급등하는 유탄을 맞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던데 이 네. 전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가격은 뭐 금년에도 계속 오를 걸로 보여져요. 지금 네.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주 물량은 약 한 6만 가구 가까이 된다는데 입주 물량이 2만 6천 가구밖에 안 됩니다. 네. 거기다 은행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높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지금 계속 돌려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매매가 그런 그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야 되는데 매매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전세 금액은 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네. 전세 시장에는 어쨌든 또 어려움은 지속될 악재죠. 것이다. 네, 악재입니다. 네. 자, 2년간 이 급등하면서 좀 꾸준한 네. 상승 기대감이 컸던 이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이요. 네. 최근에 하락세로 반전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설 연휴 지나고 좀 봄이 돼서 본격적인 네. 이사철이 되면 재반등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반등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네. 이미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제가 그 구매자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가격도 이미 너무 높고, 그래서 이게 그 지난해 연말처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청약 열풍이 일듯이 그런 거는 이제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재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네.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데요. 지난해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좀 열기가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럼 네. 수익형 부동산 시장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여전히 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또 예금 금리보다는 이제 부동산 수익이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아직 그런 대로 인기를 끌 것 같아요. 네. 네. 수익형 부동산 시장 정도는 그래도 인기를 이어갈 것이다. 네. 자, 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요. 이 4.13 총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래 시장과 정치가 뭐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부의 은행 대출 규제가 좀 곧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선이나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적은 많지 않아요. 네. 네, 총선 전후나 대선 전후로 가격이 오른 적이 별로 없는데요. 네. 물론 이제 공약 발표로 인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가격이 들썩일 수 있어요. 아하, 네. 네. 그러나 이제 이 총선 때문에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출을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하려고 내놓은 대책을 네. 뭐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뭐 변경은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은행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거는 뭐 당장 어려운데 네. 7월 달에 디테일 TV 규제 완화가 있어요. 다시 네. 원상시키느냐 아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아마 연장하지 않겠나. 특히 그 집단 대출 같은 경우에 DTI 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에서 볼 때에는 현상 유지에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상 유지고 선거의 영향은 적을 것이다. 자, 네. 교수님 끝으로요. 그럼 정부는 2016년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좀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시장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살리면서 애당초 그 대출 규제를 그 거치직 대출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한으로 갈 때 1년으로 할 게 아니라 네.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있던 걸 뭐 단계별로 3년, 2년, 1년 이렇게 완화시켰으면 연착륙시키는 데 좋았지 않았나. 네. 이걸 한번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로는 버블이 있는 경우나 급등하는 지역은 별도로 규제하면 되니까 네. 전반적인 시장이 얼어붙지 않게 아하.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좀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네. 갑자기 완화해서 규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했어야 연착륙을 했을 것이다. 이런 네, 의견이시군요. 네. 정부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였습니다.